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AI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믿음 중 하나, 바로 AI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는 생각에 오늘 한번 제대로 물음표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소스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더 똑똑한 AI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더 자신감 넘치게 거짓말하는 기계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부터 그냥 확 던져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 AI를 합쳐봤자 LLM의 오류를 고칠 수 없다. 오히려 그 오류를 더 정교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그리고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그 주장이 좀 충격적이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도대체 LLM,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게 뭘 하려고 만들어진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생깁니다. LLM의 목표는요, 진짜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장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을 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는 거죠. 이 진실과 그럴듯함 사이의 묘묘한 차이,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걸 LLM의 어떤 유전자, 그러니까 DNA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웹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정보를 다 먹고 자라는데 정작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단어 다음엔 이 단어가 오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 보이네 하고 뱉어낼 뿐이죠. 처음부터 진실을 확인하라는 임무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오류라는 무서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똑같은 자신감으로 말한다는 거죠. 이건 마치 자기가 전 과목 100점이라고 엄청 자신 있게 말하는 학생 같은데 정작 성적표는 절대 안 보여주는 거랑 똑같아요.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AI한테 바라는 것들이죠. 정확해야 하고 검증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근데 오른쪽 LLM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럴듯함, 확률 이런 것들 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실제 결과물 사이에는 애초부터 다리가 놓인 적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AI 하나가 못 믿어오면 여러 개를 합쳐서 물어보면 되잖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림이 딱 그려질 겁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학습은 우리가 흔히 알던 전통적인 AI예요. 이건 고양이 사진이야? 하고 정답을 미리 알려주고 시작하죠. 근데 오른쪽 LLM은 어때요? 정답지 없이 그냥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몽땅 학습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작점의 차이가 결정적인 결과를 낳는데 그게 바로 수렴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학습은요, 여러 학생이 정답지를 옆에 두고 시험을 보는 거랑 같아요. 서로 답을 맞춰보면서 틀린 걸 고쳐 나가니까 결국엔 모두가 100점에 가까워지겠죠? 왜냐? 진실, 즉 정답이라는 목표가 아주 명확하니까요. 근데 LLM은 정답지 없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에요. 이런 애들 여러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답을 베끼긴 하는데 결국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 오답으로 다 같이 통일하는 거예요. 그 결과 아주 정교하고 세련된 심지어 일관성까지 있는 오류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궁수 여러 명이 전부 엉뚱한 관역을 조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한 팀으로 묶어준다고 해서 갑자기 올바른 관역을 맞힐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 엉뚱한 관역에 화살이 더 촘촘하게 박히겠죠. 방향 자체가 처음부터 틀렸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흔히들 그러잖아요. 모델이 점점 더 커지면 언젠가는 진짜 사람 같은 인공지능, 즉 AGI가 될 거라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길, 어쩌면 막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발전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GPT-4는 GPT-3의 지식을 이어받아서 더 똑똑해진 게 아니고요. 그냥 더 덩치가 큰 쌍둥이 동생이 새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라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 즉 리셋되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의 핵심을 찌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지능의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델의 규모 확장일 뿐이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뇌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더 큰 뇌로 통째로 갈아 끼우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물론 RLHF니 에이전트니 하는 기술들 때문에 성능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스 자료에서는 이걸 자동차에 비유하더라고요. 엔진은 그대로인데 겉에 페인트 칠 새로 하고 멋진 스포일러 같은 거 다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엔진 문제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술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한번 실용적인 관점에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전략적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째, LLM을 모든 걸 아는 권위자가 아니라 그냥 아주 강력한 조수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정말 중요한 일에는 여전히 반드시 사람의 검증이 필요하고요. 셋째, 진짜 AGI로 가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혁신적인 구조가 필요할 거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질이 좋아지는 것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스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정말 날카롭고 직설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지능의 진화가 아니라 분포 군사와 포장의 진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더 그럴듯하게 흉내내고 더 보기 좋게 포장하는 기술만 늘고 있다는 아주 냉정한 평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게 진짜 AI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그 근본적인 돌파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